네, 이번 시간에는 AWS 동시성 혹은 병렬성 있는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동시성 있는 구성,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 서비스를 통한 동시성 혹은 병렬성 있는 설계,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동시성 있는 서비스 혹은 병렬성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빅데이터 서비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진 게 일라스틱 맵 리듀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일라스틱 맵 리듀스는 맵 리듀스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며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WS에서 빅데이터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 컴퓨팅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고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형 하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하둡 혹은 뭐 스파크 여러 가지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수집한 다음에는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을 한다거나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정보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보로 가기 위해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 세 번째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 부분이 실제로 뭐 마케팅이나 혹은 다음 비즈니스를 위한 뭐 서비스의 다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그런 활용도 결과값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집과 같은 경우는 뭐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 혹은 로컬에 있는 데이터 센터 혹은 지금 구성하신 시스템에서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로 스토리지라던가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분석하는 빅데이터 뭐 클러스터를 통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일라스틱 맵 리듀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라스틱 맵 리듀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AWS에서 일라스틱 맵 리듀스에는 클러스터라고 존재하는데 클러스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인스턴스들의 집합, 그래서 가상 컴퓨팅 분석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EC2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플랫폼, 하둡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AWS에서 뭐 관리해주고 설치해주고 운영해주는 그런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구성. 실제로 일라스틱 맵 리듀스는 뭐 하드뿐만이 아니고 뭐 스파크라던가 혹은 다른 기타의 플랫폼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런 분석 엔진을 구성을 하는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설정. 예를 들면은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겠다, 뭐 스파크를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가 실제로 클러스터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한 컴퓨팅 자원의 개수 및 용량이라고 설정을 하는데요. 이게 하드웨어 설정이고요. 보안 및 접근에 대해서는 특히 AWS에서는 뭐 다양한 IT 인프라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라스틱 맵 리듀스와 연결되어 다른 리소스들, 특히 저장 공간 S3라던가 혹은 뭐 다른 AWS 리소스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할 분석 리소스에 필요한 접근 역할 및 접근을 위한 보안적인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라스틱 맵 리듀스를 구성을 하시고 이런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접근을 하셔서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뭔가 내가 직접 뭘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보안 및 접근에서 액세스를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액세스뿐만이 아니고 보안적인 키까지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AWS EMR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맵리듀스에 대해서 AWS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하둡뿐만이 아니고 스파크 혹은 다른 분석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하둡 맵리듀스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워커라는 것과 뭐 리듀스 맵이 있고요. 이쪽 워커들이 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리듀스 부분이 이쪽 워커는 리듀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경우, 이 논문과 같은 경우 구글에서 실제로 맵리듀스에 대한 그런 공식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실제로 현 실생활에 여러분들 시스템에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걸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워커들 그리고 CPU 자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5가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쪽 워커들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사용자의 그런 요청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나는 어떤 거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존에 있는 정보 자체를 잘게 쪼개서 혹은 여러 곳에서 한 번에 같이 읽어서 이제 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쪼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쪼갠 다음에 그 나중 작업, 리듀스에서 실제로 이 카운팅을 한다거나 혹은 이 개수를 센다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낸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리듀스에서 일어나서 결과값들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아웃풋 파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에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맵 리듀스의 분석 방법이고요. 그래서 AWS에서는 그 EMR을 통해서 실제로 이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겠다. 사실은 유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는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려다 보면은 이런 맵 뭐 리듀스에 대한 것들을 클러스터를 또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WS에서는 EMR을 통한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EMR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성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병렬적인 특히 혹은 동시성이 있는 일라스틱 맵 리듀스를 통한 여러분들의 서비스 구성을 한다라고 봤을 때 동시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병렬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동시간에 이거를 요청이 오는 동시에 예를 들면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넥스트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값 활용 용도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멀티 스레딩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작업을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온프라미스 환경이라면은 한 서버에서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끝나고 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AWS에서는 이런 동시성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이제 동시성, 병렬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EMR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자 분석 로그 요청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 떠서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을 거고요. 서비스가 되고 있는 와중에 분석 요청이 들어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로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일라스틱 맵 리듀스가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이 되면은 실제로 지금 쌓여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속 뭐 365일 24시간 로그를 쌓을 건데 그 로그 파일이 있는 S3 버켓 같은 곳을 일라스틱 맵 리듀스가 보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으로 그러니까 정보로 데이터의 그냥 날 데이터, 로우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S3 버켓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결과 파일로 뽑아낼 수 있게끔 일라스틱 맵 리듀스가 로그 분석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드민이라면은 그 리포트를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용자라면은 이거에 대한 마케팅의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라스틱 맵 리듀스를 동시성 있게 병렬적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기능이 보다 많은 기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높은 품질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AWS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서비스와 사실은 분석 서비스와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분석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는
뭐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키네시스가 있을 거고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머신러닝이라던가 혹은 다른 분석 시스템이 AWS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키네시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일라스틱 맵 리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적인 데이터,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적합하지는 않고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로 뽑아낼 건지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서비스였다면은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손쉽게 로드하고 분석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들어오는 데이터들, 데이터 스트림 같은 데이터를 실제로 키네시스에서 받아서 예를 들면은 웹사이트 클릭 스트림, 그다음에 금융 거래,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피드, 그다음에 뭐 로그 혹은 위치 추적 이벤트 같은 다양한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캡처하고 저장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 또한 모니터링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혹은 SDK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로그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적합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계측 및 레포팅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시스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 스트림에 대한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림이라고 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용하는 한 개의 샤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샤드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하나의 큰 채팅방,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큰 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샤드는 그 2MB per 세컨드 혹은 1MB per second의 용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데이터가 이 용량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이 용량 이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나 혹은 읽거나 하는 작업이라고 봤을 때는 이 샤드 자체를 뭐 2개 혹은 뭐 몇 개, 한 10개까지 사실은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AWS에서 제공하는 그런 쿼터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샤드를 늘리고 줄이고 동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오스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나는 저장을 바로 하고 싶다. S3라던가 추후에 BI 분석을 위한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파이오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석에 대한 부분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EMR 같은 경우는 키네시스보다는 보다 정적인 분석, 기존에 쌓였던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키네시스에서도 앞으로 나올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SQL-like한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간편하게 분석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소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체통, 어싱크로나이즈한 그러니까 비동기형 지금 상태의 경우에 데이터가 이렇게 메시지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제 우편함에 이 우편함 자체가 하나의 샤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샤드의 용량은 이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쪽에 데이터가 메시지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 저희가 뭐 SDK라던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나는 파란색의 메시지만 읽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파란색의 녹색의 메시지만 뭐 카운팅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어떻게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정보로만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네시스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분석 서비스 중에서 두 번째 머신러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기계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게끔 많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머신러닝, AWS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기술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AWS에서 기존의 아마존닷컴에서 쌓여있던 머신러닝 노하우를 통해서 다양한 알고리즘 모델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
AWS에서 머신러닝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의 확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확장성이 높으니 뭐 수십억 개의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높은 처리량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적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거래 데이터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상품 주문량의 예측이라던가 혹은 컨텐츠 이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에게 어떻게 큐레이션 할 건지 개인화를 해줄 건지 이런 것들 추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패턴에 대한 예측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라스틱 맵 리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나올 것들을 어떻게 예측을 할 건지가 보다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WS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의 모델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분법적인 분류 모델. 앞으로 나올 결과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yes 혹은 no 혹은 A 아니면 B일 것 같은데 이 결과를 예측하는 게 이분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결과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개 혹은 2개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예측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분법적인 분류 모델이 적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귀 모델. 실제로 상관관계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 예전에 A라는 게 나왔을 때 뭐 B와 C가 같이 따라 나왔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데이터에 보이면은 그 상관관계를 따져서 예를 들면 미래에 나오는 A-가 나올 건데 A-가 나왔을 때 B-와 C-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런 상관이 있다라는 예측이 회귀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신러닝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워싱턴에 있는 자전거 쉐어링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의 머신러닝 분석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캐주얼한 회원가입을 굳이 하지 않고 사용을 했던 사용자들 같은 경우 관광객이 많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쓰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많이 카운트가 올라가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마케팅 용도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WS에서 이런 키네시스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병렬적인 그리고 동시성 있는 구성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트래픽이 지금 유입이 된다, 서비스에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클릭 스트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이커머스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있다,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들을 클릭에 대한 부분을 키네시스에서 지금 동시에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추후에 이제 EMR을 통해서 로그 분석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자에 대한 흐름 자체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앞으로 사용자 이 패턴, 이 사용자들 그리고 각각 이 사용자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추천 결과를 뭐 EC2라던가 혹은 S3로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S3로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자라면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마케팅 캠페인 용도로 쓰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AWS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성 있고 병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분석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신규 사용자 대 기존 사용자의 비율이라던가 앱 수익이라던가 지금 사용자가 지금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혹은 뭐 이벤트와 같은 핵심 트렌드를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추적을 한 다음에 앱 사용량과 수익에 대한 것들을 측정까지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WS 위에서 서비스를 설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특히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모바일 분석에 대한 것도 AWS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많이 쓰시는 구글 어널리틱스랑 비슷한 서비스의 성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S3나 레드시프트, 추후에 이제 BI, 비즈니스 인텔리전트한
뭐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레드시프트를 혹은 S3에 저장해서 커스텀 분석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시보드, 웹, AWS 콘솔이라던가 API를 통해서 핵심적인 지표를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AWS에서 저장을 해주고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분석에 대한 분석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액티브 유저에 대한 분석 지표, 특히 오늘 하루에 들어온 유저 개수 혹은 세션 개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onthly,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저, 그 다음에 특정 날 유저 중에서 월별 유저 사용량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신 어플리케이션의 토탈 세션이라던가 혹은 데일리 액티브 유저 세션에 대한 것들과 비교해서 에버리지를 뽑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세션 탭에서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비뉴, 비용 분석에 대한 지표, 여러분들이 액티브 사용자들 중에서 먼슬리 액티브 유저 중에서 실제로 과금을 하는 액티브 유저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구매하는 비율, 오늘 혹은 위클리에 대한 리텐션들, 재구매에 대한, 재방문에 대한 부분의 퍼센테이지라던가 카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이벤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커스텀을 통해 커스텀 데이터를 뭐 여기서 빌트인해서 뭔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혹은 라이프타임 이벤트 같은 것들, 세션별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렬성,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디바이스 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나 iOS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여러분들이 검증, QA 검증 같은 거, 테스트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게끔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실제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병렬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와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앱 테스팅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디바이스 팜에 들어가면은 수백 가지의 안드로이드 혹은 iOS에 대한 디바이스가 존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이 디바이스 혹은 다른 디바이스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병렬적으로 이 디바이스 팜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수백 가지가 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상호작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개발 단계, QA 단계에서는 이 병렬성을 가지고 서비스 타임 투 마켓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시성 있는 구현 혹은 병렬성 있는 구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서비스, 특히 일라스틱 맵 리듀스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고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AWS에서 관리형 하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을 정보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기능을 보다 다양화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분석 서비스. 키네시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스트림에 대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분석 또한 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 또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예측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서비스의 구성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모바일 서비스.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때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상호작용이라던가 QA가 필요한데 디바이스 팜을 통해서 병렬적인 테스트를 수행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런칭을 한 이후에 서비스 중인 데이터들을 모바일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 분석, 유저라던가 세션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